손흥민, 굿바이 토트넘, 뉴캐슬 이적 관련 세부 사항 논의 본격화, 레비 방출 만행 손흥민 심경 변화. 토트넘이 해리 케인, 29위 주급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 등 다른 팀 이적을 막기 위해 꺼내든 최후의 수단이다. 오랫동안 고수해온 주급 체계 상한선이 깨지면 다른 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토트넘 내 주급 2위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1일 한국 시간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주급이 파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토트넘은 케인의 주급을 40만 파운드, 약 6억 7천만 원까지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카폴로지에 따르면 케인의 현재 주급은 20만 파운드, 약 3억 4천만 원다. 만약 토트넘과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연봉이 2배 껑충 뛰는 셈이다. 케인은 지난 2018년 당시 6년 장기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주급이 2배 뛰었다. 그 전까지 케인의 주급은 10만 파운드, 약 1억 7,500만 원에 불과했다. 케인의 기량과 팀 내 상징성을 고려할 때 케인의 주급인 20만 파운드는 자연스레 토트넘의 주급 상한선이 됐다. 손흥민은 2년 전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14만 파운드, 약 2억 4천만 원에서 19만 파운드, 약 3억 2천만 원로 주급이 올랐지만 케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팀 내 2위다. 케인이 3차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꾸준히 EPL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해왔지만 토트넘 구단 특성상 선수들의 주급에는 인색한 편이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 주급을 무려 40만 파운드까지 인상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더 파격적이다. 그만큼 케인의 잔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있다. 케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케인으로선 토트넘과 동행을 이어가기보다는 우승권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다. 토트넘이 케인과 재계약에 실패하면 올여름 이적시켜 이적료 수익을 얻거나 내년 여름 계약 만료로 이적료 수익 없이 케인과 결별해야 한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은 7천만 파운드, 약 1171억 원의 옵션을 더한 두 번째 제안에 나선 상태다. 토트넘은 여전히 이적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이 계속 오른다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케인과 재계약에 실패하면 막대한 수익을 놓친 채 케인을 공짜로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급 2배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케인의 마음을 잡으려 애쓰는 이유다. 우선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이 직접 케인과 만나 향후 거취 등에 대해 직접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케인이 떠나면 새 시즌 구상에 치명적인 만큼 새 시즌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인이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리느냐, 아니면 이적을 추진하느냐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꺼내든 케인의 주급 인상안에 관심이 더 쏠리는 건 앞으로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급 2위인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이 2년 남아있다. 내년 여름이면 지금의 케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토트넘 역시 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케인에게 파격적인 주급 인상을 제안했던 사례는 손흥민의 주급 재협상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EPL 다른 구단과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무려 10번째에 불과하고 첼시에서는 9번째,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7번째에 해당한다. 토트넘 구단이 필요에 따라 주급 체계를 깨트릴 수 있음이 확인된다면 손흥민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원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케인의 주급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건 손흥민에게도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다. 2. 김연아 올림픽 2연패 달성하나? 1. 언론. 소트니코바 재조사 여부 관심.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27. 러시아, 위 금지 약물 양성 발언에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자 일본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니칸 스포츠, 데일리, 도쿄 스포츠 등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11일 한국이 소트니코바의 도핑 양성을 고백한 것과 관련해 IOC에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트니코바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서 편파 판정 논란 속에 224.59점을 받아 219.11점을 받은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올림픽 2연패가 무산됐고 소트니코바는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 2020년 공식 은퇴했다. 소트니코바는 지난 5일 러시아 인플루언서 릴리아 아브라모바의 유튜브 채널 타타르카 FM에 출연. 2014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며. 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다행히 두 번째 샘플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인터뷰 내용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카밀라 발니에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터진 도핑 논란으로 러시아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나온 것이다.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러시아 스포츠계는 재빠르게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러시아 반도핑기구는 소트니코바의 도핑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고 알렉산더 코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 사무총장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소치올림픽 당시 소트니코바를 지도한 엘레나 부야노바 코치도 지어낸 이야기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영상이 곧바로 삭제되면서 더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IOC의 소트니코바 발언과 관련한 문제를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스스로 1차 검사에서 양성, 2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고 말한 만큼 당시 도핑 검사 기술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IOC는 올림픽 기간 채취한 선수들의 혈액 및 소변 샘플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IOC는 소트니코바의 샘플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트니코바가 언급한 양성 판정이 올림픽 기간이 아닐 경우 샘플은 이미 폐기됐을 수도 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언론이 전하는 내용을 인용. 소트니코바의 이번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재조사 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정치권도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소트니코바의 메달이 박탈되면 김연아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그럴 경우 김연아는 올림픽 2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의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트니코바는 IOC가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 실태를 조사한 2016년 도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해 12월 세계반도핑기구의 도핑 샘플 명단 자료에서 소변 샘플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한편 일본은 올림픽 당시 편파 판정 속에 금메달을 가져간 소트니코바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소트니코바는 그해 여름 일본을 방문,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또 일본 피겨 간판 아사다 마오가 중심이 된 아이스쇼에도 참가했다. 일본은 당시 아사다 마오가 6위, 스즈키 아키코가 8위에 올랐다. 소트니코바의 메달이 박탈되더라도 메달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4위였던 그레이시 골드, 미국가 동메달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3.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라. 기아 34세 핵인싸 포수의 미션. 양의지 강민호 노하우를 풀어라. MD 광주. 보는 것도 좋지만 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기아가 지난 5일 유지혁을 삼성에 보내고 김태군을 영입한 건 당장 안방의 약점을 메워 5강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만 김태군이 기존 젊은 포수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큰 게 사실이다. 반년간 몸담고 떠난 박동원만 해도 기아 젊은 포수들과 살갑게 잘 지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젠 김태군의 시간이다. 마침 김태군은 핵인싸로 통한다. 성격이 쾌활한 화끈한 부산 사나이다.
이미 기아 선수들과 친해졌고 적응도 끝난 듯하다. 김도영은 신인 시절에도 삼성과 경기할 때 김태군이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 감사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내성적인 이휘리도 김태군의 격려에 힘입어 8일 수원 KT 전서 모처럼 깔끔한 투구를 했다. 이젠 포수들 차례다. 김태군은 LG, NC, 삼성을 거치면서 조인성, 양의지, 강민호라는 국가대표급 포수들을 모셨다. 그들에게서 배운 노하우가 어마어마하다. 실제 그는 양의지에겐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 노하우를, 강민호에겐 선수 한 명이 경기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배우고 느꼈다.